거침없이 알기. 오늘도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까 신 변호사한테는 그 정권에서 좀 여쭤봤으니까 이 7년형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예. 전 장관이 선고를 받고 나서 미소를 띄었잖아요. 예. 본인은 그럼 만족한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본인은 생각보다는 덜 나왔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 언론의 자유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될 가치라고 예. 배웠습니다. 예. 근데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던 사람, 그것도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예. 근데 7년형이 과연 적절한 형량인가? 예. 좀 아무리 법원에서 판사분들이 예. 형량을 뭐 잘했겠지만 도저히 좀 이해는 안 된다 그런 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 소장님도 말씀했지만 말입니다. 이게 판사들이 이렇게 법을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내 것처럼 써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 헌법에는 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 양심으로 이제 독립해서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양형을 보면 이 정도 수준이 판사들의 양심을 건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결국에는 뭐 지금 백대현 재판장도 절반 깎아줬고 예. 지금 이번에도 지금 거의 2분의 1을 넘게 깎아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상민 전 장관이 오늘 웃을 수밖에 없는 예. 이유가 한덕수 전 총리랑 비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3분의 1도 안 예. 나온 거예요. 3분의 1이 안 나왔죠. 그러면 뭐 적당히 뭐 교도소에서 살다가 나오면 네.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하면서 또 뭐 항소심 올라가면 조금 더 일부 감형받고 예. 이렇게 아마 생각하면서 웃음을 지었을 텐데 국민들은요 예.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피해자들이 전 국민이고 예. 있을 수도 없고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는 그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예. 대해서 이렇게 관용을 왜 사법부가 베풀지? 예. 라는 의문이 들 뿐만 이해할 아니라 수가 없습니다. 예. 김건희 씨 관련해서도 이거는 뭐 1년 8개월이라는 정말 솜방망이 그 판결을 내리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사법부에 대한 우리가 규정을 정확하게 예.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게 조의대 체제 하에서 예. 지금 정상적으로 재판이 작동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예. 이게 한두 건일 때는 제가 예민하거나 오해일 수 예. 있는데 여러 건들이 무죄, 공소기각 내지는 양형에 있어서도 예.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나온다면은 전 사법부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책임 있는 조치 이제는 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리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비법조인으로서요 갖는 의문은 이렇게 고무줄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법부가 그러니까요. 특히 이렇게 중요한 혐의에 대해서 거의 용서를 해주듯이 이렇게 판결을 할 거면은 정말 국민 법감정하고 너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배심원제 같은 건 정말 고려해봐야 될 아니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재판소원제도 네. 그러니까 재판을 헌법소원에 넣는 걸 재판소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대법원이나 또 아마 국민의힘은 반대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희한하게 예. 한덕수 전 총리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네. 재판소원제도 동의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왜냐면은 이상민 전 장관은 저렇게 7년이나 주고 본인은 23년이라 예. 그러면 억울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지금 공천에 대한 이 공천농단도 사실 명태균 사건이나 예. 김영선 뭐 이거 엄정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다 무죄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과거에 최순실 같은 사람 재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뭐 강선우 의원이나 민주당에서도 수사받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이분들 다 무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판사가 걸리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안이 다르게 예. 나오는 부분은 사법 불신을 스스로 사법부가 지금 초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제가 저도 굉장히 어떤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안을 만약 이지경이라면요 상실 가진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이 훨씬 국민 법감 상식에 어울리는 어떤 선고를 하지 않을까 이 정도라면 그러면 정말 배심원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아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이렇게 이 정도로 예, 배심원제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는 게 예. 저는 이제 재판소원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예, 필요하고요. 입장이고 이제 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예.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가 입법을 하잖아요. 근데 입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 내립니다. 예. 견제하고 있고요.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데 대통령의 그 행정부의 집행에 대해서도 법원이 늘 법률 해석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유독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도 시정하지 않아요. 근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마치 검사와 판사는 무오류의 예. 신화에 저는 빠져 있다고 보는데 제가 대표적인 검사 한 명만 소개해드리면 예. 윤석열 검사 어떻습니까? 그리고 판사 중에 한 명 소개해드리면 조희대 판사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앞에 본인들이 재판소원제도도 하기 싫고 본인들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나름의 책임 있는 행동들을 네. 했었어야 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건 하나도 안 하면서 본인들의 밥그릇만 지키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인내하거나 관용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혹시 장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워낙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오찬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1시간 전쯤 되죠? 취소한 게. 예.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람들은 뭐 정치를 할 생각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불참하겠다라는 이유가 결국에는 재판 소원제를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처리했기 때문에 협치할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왜 들러리 쓰냐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아니 뭐 정청래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뭐 여권이 분열되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화해하는 자리에 내가 또 왜 들러리 서냐 그건 두 가지 이유더라고요.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본인이 뭐 영세담을 먼저 얘기를 했었고 먼저 제안한 거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표 연설에서 먼저 제안을 했었고 재판 소원제 같은 경우도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가서 대통령님 이거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자라는 게 이게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그런 협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특권 같은 경우에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안 받습니까? 정청래 대표한테 지시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본인 요구사항 그 앞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간다라는 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혹시 다른 속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전환기 씨의 압박 때문에 못 갔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니까 왜냐하면 이건 너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의심이 가요. 왜냐면은 전환기 씨가 한 9시경에 페북에다가 왜 가냐? 나는 경찰을 가는데 당신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만나러 가냐?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에 선고가 앞두고 있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투덜댔단 말이에요. 그 전에 분명히 누군가 통화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이거는 가면 안 된다라고 반대한 상황이군요. 전환기 씨가 그 부인하고 싶은데 거부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그 정황상 상황 돌아가는 아닙니까? 것을 보면 고성국 전환길 이 두 사람이 지시하고 뭐 말하는 것에 그대로 수렴청정이 따라가는 아니라 아, 이 정도면요. 한심하고 창피하고. 아니 수렴청정이 발이나 이렇게 해놓지 이건 발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큰일입니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최고위원들도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준이 낮아요. 정무적인 판단 수준이 낮아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이 그런 말했죠. 장동혁 대표가 본질이 뭐냐. 걸어다니는 당의 기관이다. 당원들의 자유의지의 총체다. 까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까불지 마라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의역하자면 그래서 이제 비판하려면 당적을 버리고 나가라.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국가 원수고 1,800만 표로 선출된 분이고 대한민국 대표하는 분 아닙니까? 국민들의 자유의지의 총체고요. 아니 그런 분이 지금 만나서 오찬을 먹고 함께 하자고 하는데 중요한 건 요청한 게 이쪽이 먼저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거를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뿌리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에게 주어지는 명예, 실리 이런 걸 스스로 걷어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를 포기한 대표, 정포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장동혁 대표가 가면 앞으로 더 탈출구가 없다. 지금 당내에서는 고립돼 있죠.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지금 최고위원들이 발목 잡고 있죠. 그럼 도대체 장동혁 대표는 뭘 할 것이냐 이걸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되는데 뭐 당내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 쫓아내고 뭐 요 정도까지야 당내 워낙 컨센서스가 두텁다 보니까 성공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앞으로 선거 앞두고 장동혁 대표에 이렇게 되면 미래가 있을까? 좀 그런 좀 미래가 어둡다라는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지경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다른 목소리 안 나옵니까? 공개적으로 뭐 얘기하는 분들은 없죠. 다 뭐 익명을 통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뭐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기대감을 뭐 대다수의 의원들은 좀 접은 것이 아닌가. 이제는 그냥 남보듯이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얘기해봤자 뭐 통하겠냐.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당 대표로서 좀 잘 보좌를 해서 좀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하는 것도 나도 얘기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포자기란 말씀이신가요? 그거 같아요. 그래요. 그것이 이제 어제 서문시장을 갔을 때 되게 뭐 조용했다, 차분했다.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썰렁했다. 사람들이 없었다. 오히려 뭐 욕 먹고 왔다. 뭐 이러한 평가가 있잖아요. 서문시장이라는 곳은 보수파나 국민의힘의 대단히 상징적인 곳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홀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대구의 민심도 장동혁 대표에게는 훈훈하지가 않다. 대구도 장동혁 대표를 버린 것이 아니냐.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대구 경북에 있는 의원들이 한다면 장동혁 대표랑
뭐 고쳐 쓰기 어렵다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당신 그럼 고선거하고 전환기를 한번 해봐. 해보고 한번 지방선거 망해봐. 그러면 당신 정치판에서 정치 못할 거야, 당신. 이런 식의 좀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뭐 장 소장님의 분석에 일견 동의는 하는데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나 당의 구성원들의 생각처럼 안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방선거는 지더라도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헛스윙도 좀 하고 헛발질도 해줘서 반사이익을 가지고 중도표를 가지고서 본인이 나중에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 아마 요런 계산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지율도 계속 관리가 되고 이분은 학습을 하시는 분이니까 앞으로 갈수록 더 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반사이익이 과연 오느냐를 저는 먼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과거 같으면 보수에 대한 대안 세력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도 보수 확장이라는 걸 이미 시동을 걸었고요. 뭐 장관도 지명하고 뭐 중도 보수들이 좋아하는 정책도 실제로 합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합리 보수 분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윤어게인을 뺀 나머지 보수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제는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중도 보수화가 잘 안착이 되면 이제 대안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들은 요번에는 저도 다음번엔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게 본인들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게 과거 정치 문법을 가지고 본인들이 해왔던 대로만 정치를 하는 것인데 지금은 AI 시대고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고 국민주권 시대고 모든 게 공유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전 너무 낡은 정치 문법을 고수하면서 윤어게인 안에 스스로 gat혀 있는 거 아니냐. 전 이제 대안이 나왔다라는 점과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거듭할수록 그 해를 거듭할수록 더 성장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그 계산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소장님은 앞으로 저 당이 말입니다. 야당이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십니까?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지방선거까지 것 같아요.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거의. 그렇게 보여요. 그 이후에도 뭐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 지더라도 뭐 그만두지 않고 계속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행동하는 것 같은데 상징적인 인사가 있었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당 대표도 하시고 뭐 정무수석, 홍보수석도 하고 그 정말 어려운 곡성에서 출마해서 당선도 된 정치력도 있고 대단히 훌륭한 분인데 그분도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 중에서 정말 윤어게인 세력들과 함께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제 놀라워요. 고성국 씨 TV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이순신이라고.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이순신이다.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런 분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라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2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나오면 변하고 좀 더 중도층으로 가겠다. 그러한 보관이 있다라고 저한테도 뭐 그 최고위원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못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쭉 그냥 지방선거보다는 나의 당권을 보다 더 확고히 하는데 본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어제 보면 전략의 일단을 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국민들한테는 절연하겠습니다. 그냥 거치를 한번 하고 속내는 그냥 뭉쳐서 가겠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은 있대요, 진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우리 절연했습니다. 뒤에서는 그 전환기 씨나 이런 고성국 씨 이런 분들하고 꼭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가면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전형적인 양두구육 정치 아닙니까? 양머리를 걸어놓고. 근데 그 양두구육이라도 좀 철저히 하면 모르겠는데요. 여기 뭐 다 개몸통 다 드러나 있는데. 아니 근데 뭐 철저히 못한 것도 있지만 너무 상습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망할 때 되면은 늘상 나오는 하나의 뭐 중도 전환을 해서 어떻게 극복해보겠다라는 건데 결국 그 전략 자체도 통하진 않겠지만 아니 무엇보다 중도에 있는 이 까다로운 유권자분들께서 얼마나 촘촘하게 따져보고 정치인들한테 표를 주시는 현명한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과연 속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그런 걸 만약에 전략으로 가지고 있다라면은 정말 정치의 ABC도 모르는 상황 아니냐. 매우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준이 낮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전환길 씨가 뭔데 왜 그 사람한테 끌려다니냐고요. 전환길 씨가 최근에 뭘 주장합니까? 건국자금 만들어야 된다. 100억, 1000억까지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사법부, 행정부 다 없애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형님 우리 다 전략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해줘. 예. 이렇게 상의하는 게 맞아요? 예. 정말 이러한 중요한 지방선거를 대비한 네. 중요한 전략적인 문제를 전환기 씨한테 얘기하고 뭐 승낙도 받고 예. 양해도 받고 전환기 씨는 가서 아이 뭐 김민수 씨가 가지고 네. 나보고 형이라고 그러면서 네. 그냥 좀 봐달라고 하니까 그 내가 얘기를 한 거 봐줬어. 아닙니까? 나 예. 이해해줬어. 예. 이거잖아요. 예. 이게 맞냐고요. 당 돌아가는 꼴이. 그런데 아까 장 소장 말씀하셨지만요. 대구에서 좀 분위기가 바뀝니까? 듣기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실망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당 대표가 지금 대구 갔잖아요. 예. 지방선거 앞두고 설 예. 명절 앞두고 대구에 보수의 가장 상징적인 곳인 서문시장 갔단 말이에요. 의원들 몇 명 갔어요? 예. 추경호 의원, 이인선 의원. 제가 봤을 땐 그 두 분인 것 같거든요. 예. 다른 의원들 나타나지 않았어요. 딴 생각하는군요. 왜 안 나타났겠어요? 예. 뭐 내가 뭐 장동혁한테 잘 보여봤자 뭐 하겠어.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네. 안 가는 거지. 만약 장동혁 대표가 국민적인 인지도 지지도 네. 높고 당 장악력이 확실하다면 그냥 경북에 있는 의원들, 부산에 예. 있는 의원들도 왔을 예.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장동혁 대표의 현재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보수 쪽 유권자,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요. 또 굉장히 극우적 어떤 세력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조차 말입니다. 제가 이건 여쭤보는 건데, 이 유권자의 꿈은요,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이 집권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지지를 해도 윤호개인까지 지지를 치더라도요, 저 세력 가지고는 집권은 정말 영원히 불가능하겠는데 이런 판단이 들면 좀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극단적인 지지를 보내는 분들은 예. 우리가 집권 못하는 이유는 부정선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타도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냥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상식에 맞는 개혁과 쇄신을 통해서 예.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하고 득표력을 높여가지고 선거에 이길 생각은 아니라니까요. 예. 지면은 그냥 부정선거예요. 한동훈 대표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대화가 아예 불가능하군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다른 세계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어제 서문시장 갔을 때 장동혁 대표에 대한 상징적인 장면이 네. 있어요. 뭔가요? 국수를 드셨잖아요, 네. 거기. 거기서 누군가가 네. 여기서 당대표가 누구예요? 이랬어요. 예. 그것이 농담이든 아니면 진짜든 예. 거기서 그 정도로 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위상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근데 예. 저는 이제 국민의힘을 네. 바라보면서 전 네. 참 안타까우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실타래가 복잡하게 꼬여 있으면 네. 차분하게 예. 하나하나씩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와 일머리가 있어야 네.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건요. 새로운 방향이 아니에요. 예. 과거의 잘못에 대한 단죄를 먼저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인요한 의원이 비례대표 그 사표 사퇴한 거 외에는 예. 누구도 책임진 사람 없거든요. 예. 아니, 누가 책임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책임 안 졌어요. 장 소장님도 여기 오셔가지고 많은 대안도 제시하시고 뭐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말씀은 예. 하시지만 아니 다 좋아요. 예. 뭐 가는 건 가는 건데 아니 책임은 묻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아무도 책임 안 지면서 본인들이 잘해보겠다라고 하면 아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그 나물의 그 밥인데 예. 어떻게 그 세력을 믿고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또 그 말도 안 맞아요. 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양두구육식의 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또 들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전략도 없고 실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집단이 네. 더 이상 이제 공당이라는 네. 말을 꺼낼 수가 없다. 뭐 수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이 맞냐, 예. 공당이 맞냐라는 이제 본질을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건 스트레이트가 있어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성국 씨 그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예. 국정원 그 심각한 얘기 같던데요. 너무 심각하죠.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피습한 그 범인이 고성국 씨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는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서로 대화도 그렇죠. 나눠놓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예. 당시 대표에 대한 이건 테러 아니겠습니까? 예. 테러로 규정된 수사를 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고성국 씨 이름이 나와요. 예. 굉장히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시작부터 끝까지 예. 아주 굉장히 지금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중에 하나의 사건이 아마 요 지금 피습 테러 예. 사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이 제기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고성국 씨가 예. 뭐 국민의힘의 굉장히 그 대주주 역할을 하는 거는 예. 뭐 언론에 많이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와 관련된 그 연관성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수사로 반드시 예. 진실이 규명이 돼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정신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고성국 씨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악마를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분이 생각을 한 거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정보 보고 차원에서 네. 한 얘기이기 때문에 보다도 수사를 통해서 그래야겠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연락을 해서 네. 사전 모의를 했는지 예. 이런 것은 휴대폰 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파괴력이 너무나 커서요. 만약에 국민의힘의 타격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네, 설마 그랬겠습니까? 설마 고성국 씨가 수사해봐야 알죠. 가서 이재명 대표를 테러해라. 그렇게까지야 뭐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이건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기서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예. 이거 무슨 속보인가요? 경찰이 가덕도 테러 TF에서요. 국회 정보위를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요. 아마 국회 안에 있는 정보들을 예. 좀 취득하기 위해서 예. 한 것 같은데 예. 철수했다 그렇군요.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정말 고성국 씨 본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이 아니 근데 뭐 정도면. 충분하게 일단 예. 지금은 혐의의 단계니까 예. 충분히 의심이 가능하고 이제 수사를 통해서 강제력을 예. 동원해서 이제 알아볼 부분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사건은 간단히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거 뭐 엄청 그리고 이거는 당시에 윤석열 정권 때 있었던 테러 예. 사건인데 당시에 경찰이 막 물청소하면서 증거인멸도 하고 막 예. 그랬던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명명백백하게 한 점 네. 의혹도 없이 다 밝혀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예. 영향이라는 단어를 예. 국정원에서 썼기 때문에 이 영향의 수준이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인지는 영향의 수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예. 좀 조사할 필요가 있는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지시부터 공모인지. 예. 예. 자, 지금 고성국 배현진 이 징계 전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히 예. 이것도 한심하고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집단이 정당이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계속 국민의힘 그러면 좀 윤리위가 예. 주어가 되고 있어요. 예. 참 부끄럽다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금 이게 징계-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자, 우리 쪽 징계 받았으니까 당신네 장동혁 쪽도 징계할게. 한동훈 계열 이게 뭐예요? 끊어내려 그러는 겁니까? 아니 그건 그건 뭐 기본이죠. 기본이에요. 네, 그냥 현역 의원들도요. 현역 의원들도 그렇고 네. 특히 근데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한동훈 대표 편이니까 네. 서울시당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천권을 뺏어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아, 예. 어떻게 결론날 걸로 봅니까? 근데 신변? 저는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 예. 8조 2항인데요. 예.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전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윤리위에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전 이런 광경 자체가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일일 뿐만 예. 아니라 괴이해요, 정말 진짜 그 이거. 정당 해산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꼭지 사유로 요걸 좀 넣어서 해산 사유에도 추가를 해도 될 에이, 정도로 또뭘 그거 가지고 해산해요. 전 정말 해도 너무한 아니, 근데 지적까지 이게- 해도 아닌가. 너무 한다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표현이 안 됩니다. 저는. 아니 한마디로 더 민주당은 막 싸워도 예. 대화를 하잖아요. 예. 타협을 하고 예. 정치죠, 그게. 서로 죄송하다 정치죠. 그러고. 근데 여기는 제명이에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심해요. 신인규 장성철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